서장, 세상에서 가장 이상한 혁명. 장갑차가 도로를 막았습니다. 무장 군인들이 국회를 향해 움직였습니다. 2024년 12월 3일 밤 11시 TV에서 낯선 단어가 흘러나왔습니다. 비상계엄. 세계 어디서든 어느 시대이든 이런 밤이 오면 피가 흘렀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대한민국 시민들이 손에 든 건 화염병이 아니었습니다. 응원봉이었습니다. BTS의 아미밤, 아이브의 클로버, 에스파의 마이크. 형형색색의 빛이 국회 앞을 가득 채웠습니다. 군인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누군가는 핫팩을 내밀었고, 누군가는 키세스 초콜릿을 옆 사람과 나눴고, 누군가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새벽 4시 30분, 계엄은 해제됐습니다. 총 한 발도 주먹 한 번도 없이 전 세계가 이 장면을 보며 말을 잃었습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일어난 기적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시민들은 6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같은 방식으로 역사를 바꿔왔습니다. 매번 폭력 대신 연대로 그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제1장, 피로 쓴 민주주의, 4.19 혁명. 민주주의는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1960년 3월 15일 이승만 정권은 노골적인 부정선거를 저질렀습니다. 투표함을 바꿔치고 개표 결과를 조작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시민과 학생들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경찰은 총을 쐈습니다. 186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중에는 17살 소년도 있었습니다. 이름은 김주열. 그의 시신이 마산 앞바다에 떠올랐을 때 온 나라가 울었고 온 나라가 일어났습니다. 결국 이승만 대통령은 하야했습니다. 총칼 앞에서 맨몸으로 맞선 그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뿌리가 내려졌습니다. 이후 모든 세대는 그 뿌리 위에서 자라났습니다. 제2장, 넥타이를 메고 나온 사람들. 6월 항쟁. 1987년 여름 점심시간이 되자 회사원들이 양복 차림 그대로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손엔 도시락 대신 구호가 담긴 종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언론은 이들을 넥타이 부대라고 불렀습니다. 전두환 군사 독재 정권에 맞선 이 항쟁은 더 이상 학생만의 운동이 아니었습니다. 교사, 의사, 회사원, 상인, 주부, 평범한 일상을 살던 사람들이 광장으로 나왔습니다. 전국 34개 도시, 100만 명이 넘는 인파가 거리를 채웠습니다. 그해 6월 29일, 정권은 무릎을 꿇었고,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뽑는 직선제가 헌법에 새겨졌습니다. 민주주의는 특별한 누군가가 지키는 게 아니었습니다. 점심시간에 잠깐 나온 평범한 사람들이 지킨 것이었습니다. 제3장, 금반지를 내놓은 나라. IMF 금 모으기 운동. 1997년 겨울 대한민국에 곡간이 바닥났습니다. 국가부도 위기, 국제통화기금에 구제금융을 신청해야 했습니다. 그때 전국 곳곳에 긴 금 모으기 줄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은 결혼 반지를 가져왔습니다. 아이의 돌반지를 가져왔습니다. 어느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는 힘들게 딴 메달을 내놓았습니다. 어떤 어머니는 오래된 금팔찌를 조용히 봉투에 담아왔습니다. 전국적으로 351만 명이 참여했습니다. 전 세계의 경제학자들은 이것을 경이로운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세계 어디에서도 이런 일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시민들이 자기 주머니를 털어 나라를 구하다니, 이것은 경제운동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이 나라를 포기하지 않겠다. 라는 선언이었습니다. 그 결과 2001년 8월 구제금융 받았던 전액을 상환했는데 원래 예정보다 3년 빨리 상환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IMF의 구제금융을 신청한 나라 중에 아주 드문 경우였습니다. 제4장, 수백만이 하나가 된 광장.
2002년 월드컵. 2002년 6월 서울시청 앞 광장에 붉은 물결이 넘쳤습니다. 수백만 명이 모여서 응원했습니다. 함께 소리쳤고 함께 손을 잡았고 이기면 함께 기뻐했고 지면 함께 울었습니다. 승리했을 때도 패배했을 때도 거리는 축제였고 질서였습니다. 놀라운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경기가 끝나면 사람들은 자신이 앉았던 자리 주변을 말끔히 치우고 돌아갔습니다. 수백만 명이 모인 광장에 쓰레기 하나 남지 않았습니다. 외신 기자들이 눈을 비볐습니다. 이게 진짜야. 수백만 명이 모인 게 맞아. 이기고 지는 것보다 더 오래 남은 건 그 광장에서 느꼈던 온기였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아름다운 방식으로 함께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여름이었습니다. 제5장 123만 개의 손 태안기름 유출 사고. 2007년 12월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유조선이 충돌했습니다. 원유 1만 2천 톤이 바다로 쏟아졌습니다. 검은 기름이 해안선을 뒤덮었습니다. 굴, 낙지, 고기들이 죽어나갔습니다. 어민 가족은 바닷가에 주저앉아 망연히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한겨울의 차가운 바람은 그들을 더욱 깊은 절망감에 빠지게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말했습니다. 원래대로 돌아오려면 수십 년은 걸린다. 그런데 불과 몇 달 만에 바다가 살아났습니다. 123만 명의 자원봉사자가 전국 각지에서 스스로 왔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부른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느 단체가 동원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뉴스를 보고 마음이 움직인 사람들이 각자 고무장갑을 챙겨 태안으로 향했습니다. 대학생, 노인, 군인, 스님, 외국인들이 무릎을 꿇고 손으로 기름을 닦았습니다. 서로 처음 보는 사람들이 서로 웃으면서 기름을 닦았습니다. 수백만 국민의 노력으로 태안바다는 다시 푸른빛을 찾았습니다. 세계재난복구 역사상 유례없는 기록이었습니다. 국제학계는 지금도 이 사건을 시민 자발성의 기적이라 부릅니다. 제6장 촛불이 헌법을 지켰다. 촛불혁명. 2016년 가을 광화문 광장에 촛불 하나가 켜졌습니다. 다음 주엔 더 많아졌습니다. 그 다음 주엔 더. 매주 토요일 겨울 추위 속에서도 사람들은 나왔습니다. 누적 참가 인원 1,700여만 명. 그 긴 시간 동안 단 한 건의 폭력 사태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세계를 가장 놀라게 했습니다. 분노한 사람들이 이토록 평화로울 수 있다는 것. 집회가 끝나면 쓰레기를 줍고 집으로 돌아가는 시민들. 유모차를 끌고 나온 부모, 할머니, 중학생까지 모두 동참했습니다. 2017년 3월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을 파면했습니다. 시민들은 싸웠지만 무언가를 부수지 않았습니다. 분노했지만 누군가를 증오하지 않았습니다. 법과 헌법이 작동할 수 있도록 질서 안에서 압력을 가했습니다. 시민이 헌법을 직접 지키고 작동한 순간이었습니다. 제7장 빛의 혁명. 다시 그 겨울밤. 그리고 다시 2024년 12월 비상계엄이라는 말이 전파를 탄 지 채 1시간도 되지 않아 사람들이 국회 앞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평범한 직장인, 퇴근길의 20대, 아이를 재우고 나온 부모들, 장갑차 앞에 선 그들의 손에는 응원봉이 들려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수천 개의 빛이 흔들렸습니다. 군인들이 국회 문을 막아섰습니다. 시민들은 몸으로 막아섰습니다. 추운 새벽 한 시민이 군인에게 말없이 핫팩을 건넸습니다. 또 다른 시민은 편의점에서 사서 온 음식을 나눠줬습니다. 누군가는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불렀고 사람들은 그 옆에서 따라 불렀습니다. 6시간 만에 계엄이 해제됐습니다. 단 한 방울의 피도 흘리지 않고 헌법적 위기에 직면했으나 시민 참여 등의 기반에 평화적으로 헌법 질서를 복구했습니다. 복구하는 과정의 폭력은 하나도 없었고 대한민국의 모든 시민, 모든 국민이 연대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 이런 장면을 본 적 있습니까? 에필로그. 노벨 평화상이 찾고 있는 사람, 단체. 노벨 평화상은 해마다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누가 인류에게 희망을 보여주었는가? 누가 인류에게 평화와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는가? 대한민국 시민들은 지난 60여 년 동안 반복해서 같은 답을 내놓았습니다. 1960년에도, 1987년에도, 1997년에도, 2016년에도, 그리고 2024년에도 그 답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우리는 싸우되 파괴하지 않는다. 우리는 저항하되 증오하지 않는다. 우리는 함께함으로써 혼자서는 이길 수 없는 것을 더불어 싸워서 이긴다. 이것은 한 사람의 용기가 아닙니다. 한 단체의 조직력도 아닙니다. 한 정치인의 결단도 아닙니다. 이것은 이름도 직함도 없는 수백만 명이, 수천만 명이 위기의 순간마다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함께 걸어온 역사입니다. 그러기에 2026년 노벨 평화상은 대통령도 운동 지도자도 어떤 단체도 아닌 대한민국 시민 전체에게 주어져야 합니다. 가장 오래되고 가장 검증된 가장 아름다운 답이 거기 있습니다. 소쿨 극장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1960년 4.19 혁명에서부터 2024년 빛의 혁명까지 우리 사회가 겪었던 야만을 서로 간의 연대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극복했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